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작품은 이승하의 이 사진 앞에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좀 바짝 마른 약간 어른 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엄청 굶주려져 있는 어떤 그 소말리아의 어떤 여자 어린아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 그런 얼굴 있죠. 근데 시에 이 사진이 왜 있을까?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은 바로 본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음영 처리로 할게요. 이게 아까 처음에 났던 건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향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점점점 이 하는 거 반복. 그 다음에 뭘 쓰죠? 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반복 열거를 통하면 뭐하냐? 이거를 대해서 어떤 비판 의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비판 의식을 이끌어내느냐? 그럼 보세요.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근데 이게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고 이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약간 이 그림하고 이 시하고 여기 이 그림이 주는 뭐랄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식사 감사해드리는 교인을 향한 이거는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기서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하는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식사 기도를 드리는 거는 이 지구 이 반대편에 어떤 이 주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건 지금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관심을 이런 곳에 더 드러내야 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종교적 관심을 더 넓은 곳으로 뭐 한다? 어떤 돌려야 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식사 감사 기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관심을 더 넓은 곳으로 돌려야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교인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는 그 일단 바꿔서 어떤 의미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개인의 행복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그러겠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러겠죠? 혹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자신의 배부름에 뭐 감사드리는 사람 혹은 뭐 자신만 행복함을 뭐 찾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 그죠? 이 짧아지는 시행 구성이 바로 이게 짧아지는 시행 구성은 어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반성에 어떤 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한 이게 나를 초점으로 맞춰줬다라는 건 곧 이런 어떤 타인의 무관심 이 타인의 무관심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어떤 무관심한 현실. 이런 것을 고발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인류의제에서 눈 돌린 죄야. 그러면 인류의제에서
인류의 죄는 뭘까? 인류의 죄. 인류의 죄. 인류의 죄는 여기 위에서 보면은 어떤 거겠어? 이런 굶주린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 방치한 죄.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여자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쵸? 여자들을 보호해, 그건 조금, 그치? 그걸 또 싫어하는 여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눈 돌리는 죄악은 뭘까? 눈 돌리는 죄악. 이 눈 돌리는 죄악. 이 눈 돌리는 죄악은, 어떻게 보면, 이 타인의, 눈을 돌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하는 태도. 이 외면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겠죠, 비판. 그 다음에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이게 뭐죠? 인류의 금세기 죄악. 이거는 어떤 이 탐욕을 일삼는 죄겠지.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죠. 인류, 인간, 우리, 결국엔 쭉 내려가면서 이 밤성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그치? 이게 타인의 삶에 어떤 무관심한 인류,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소말리안 어린이의 오체투지 얘가. 근데 이 오체투지 얘가, 여기서 보는데, 오체투지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체투지라는 거 보면, 불교에서 어떤 절을 하는 방법, 법의 한 가지로, 무릎을 꿇은 다음 두 팔을 땅에 대고 머리가 닿도록 절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자신을 낮추고, 어떤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신을 낮추고, 이 상대방을 어떤 존경하는 인사잖아요. 그러지. 그런데, 이거는 오체투지의 예라고 했잖아.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예라는 거는 지금 예를 올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야? 굶주림으로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해서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떤 쓰러져 있는 아이잖아. 이 쓰러져 있는 아이를 뭐라고 했어? 지금 얘를 오체투지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인사로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해가 됐나요, 지금? 상대방을 존경하는 인사 이 오체투지라는 거를 지금 얘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걸 보고 이 굶주려서 쓰러진 아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중요하죠? 바로 반어적 표현이지.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나를 얼어붙게 했다. 이게 뭐야? 헐, 충격. 이거지. 그지? 자정 넘어 취한 채 기가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개운. 그러니까 음식물을 개우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굶주린 아이와 뭐가 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 풍족하고 이 방탕한 모습이 있는 거지. 혹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크게 생각하면 소비하는 어떤 현대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아까 저 아이겠죠? 그 소말리아 아이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뭐가 없죠? 그럼 무엇을, 이 뒤는 뭐가 있어? 이게 한 것인가? 한 것이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랑 정도가 지금 이 정도인가 뭐가 돼 있다? 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려 죽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토하고 있는 누구? 이 본인이잖아요. 방탕한 모습, 어떤 게 풍족하고 방탕한 모습, 이거는 화자잖아. 이거를
풍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음식물을 토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완결 표현으로 어떤 독자의 무엇을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길어지죠. 그지? 점점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건 뭐랄까 어떤 반성, 길어지는 거 쭉 길어지는 건 어떤 반성, 이 참회의 이 감정을 뭐하고 있다?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 한번 봅시다. 자, 이어서 빨리 가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배문 파이프에서 진종일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호. 이게 이제 고흐의 지금 뭐냐면 고흐의 어떤 자화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흐의 자화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이배문 여기서 보면 여기서 화자는 여기서 뭘 보고 있죠? 그림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 이배문 파이프가 이제 그림 속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까마귀들이 날아온다. 이게 뭐냐면 어떤 주관적인 표현인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냐면 이게 바로 담배 연기예요. 담배 연기. 까마귀 날아오르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유로운 그 나무 의자 위로. 그러면은 어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어떤 이 적막감, 그 다음에 고요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노란 죽음.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 노란 죽음. 이 노란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일단 시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 관념, 즉 일단 죽음이죠. 이 죽음을 뭐 한 거야? 추상적 관념이 뭐했다? 시각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노란 죽음이라는 건 이 노란색이 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흐 그림에 이게 자주 나타나는 어떤 색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조유로운 나무 의자 위로 노란 죽음이 내려앉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고흐가 느꼈을 어떤 불안, 그 다음에 어떤 고독, 이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넘겨보면 고흐 방. 그 다음에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이 자화상, 그러니까 이 누구 자화상? 이게 바로 고흐의 자화상이죠. 삼나무들을. 근데 이 삼나무가 조금 중요해요. 그 자화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삼나무는 그 고흐 작품에 이 자화상 말고 이 고흐의 다른 작품에 이게 자주 나타나는 이 소재이기도 하고 여기서 봤을 때는 객관적 상간물로도 쓰이기도 했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화상 속에는 없거든요. 이 삼나무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것 또한 아까 까마귀들과 같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표현, 주관적 해석, 주관적 표현이 좀 드러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그럼 이제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는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름다운 고뇌, 일단 여기만 보더라도 뭐죠? 이게 역설이지. 그러죠? 아름다운 고뇌. 그러다가 울부짖는데요.
여기서는 의인법이 좀 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 고흐의 자화상 이전에 우리 이 고흐와 이 고갱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고흐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떤 화가의 이제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고갱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을 초대했는데 오직 고갱만이 왔어. 얘만. 그래서 고흐하고 고갱하고 둘이 어떤 함께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 고갱은 살짝 뭐랄까 이게 좀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고흐는 고집이 센 걸로 되게 유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둘이 맨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어느 날 그 고갱이 이 고흐 자화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귀가 안 닮았어. 이랬어. 근데 아까 고흐는 뭐라고 그랬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의 귀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잘라서 그 그림 자화상하고 뭐 했냐면 대조해봐요. 보통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그 병원으로 옮겨져, 저기 어떤 정신병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걸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를. 그러면 어떤 삼남분들은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고뇌는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고뇌라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고흐와 이 고갱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얘네 둘은 또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이게 나름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고갱이 뭐 할 것이다, 이 떠날 것에 대한 어떤 공포, 그래도 얘 혼자 와줬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하나의 또 그다음 뭐가 된대요? 이 정물이 된다. 이 정물이 된다라는, 정물은 거는 어떤 정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물이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흐의 고뇌가 어떤 그림 속에 담겨 있다. 날 흔들지 마. 뭐 하고 있죠? 어떤 시행이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고, 어떤 이런 것이 어떤 혼란스러운 심리,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심리가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으로 그는 내게 한 자의 독주를 그리는,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으로,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벼랑 끝에 뭐 서 있는 슬픈 눈,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둬야 하는데, 뭐 굉장히 위급한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자성어 같은 거, 뭐 풍전등화 일 수 있고, 뭐 누란지위라고 도 하고 백척간두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뭐란데요? 독주. 그러니까 뭐야? 이게서 보면 이 독주, 아까 이제 이 뒷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울부짖다가 이 부분이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독주는 어떻게 보면 뭐겠어? 어떤 이별, 죽음,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쵸? 이런 거. 이제 어떤 어떤 고유의 어떤 내적 그 고뇌, 이 고뇌가 담긴 술잔이죠. 그죠? 또 하나의 먼 이별을, 뭐한대요? 또 하나의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그러니까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이것 또한 이거 뭐겠어? 어떤 그 훗날 어떤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 주제는 뭐겠어요? 이게 주제는 어떤 고우의 그림을 통해서 느낀 어떤 고독감, 이 절망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고우의 그림자, 이거 좀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뭐 고우의 그림을 모티프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정오형 같은 게 있죠. 시정오형 같은 게 어디 있죠? 시정오형 좀 내려봅시다. 시정오형 같이 여기 보면 뭐 노란, 그렇죠? 이런 시정오형들이 있고 어떤 역설적 표현이 있다. 역설적 표현, 그게 어떤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아름다운 고뇌,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삼나무는 없는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인데 이 삼나무는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고뇌가 뭘까? 그러면 아까 고우하고 고갱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막 서로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게 뭐 둘이 사귄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이게 존중을 해주긴 했지만 너무 둘이 이게 안 맞고 그런다는 거지. 이게 좀 역설적인 느낌이잖아. 얘네 둘 관계가 이미 그러죠. 이게 서로 아끼고 좀 좋아하는데 이 둘이 또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고뇌, 이 떠날 것에 대한 공포, 그러면서 이제 고우가 나중에 귀를 찢죠. 얘 때문에. 그래서 울부짖다가 하나의 정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고뇌, 역설법이 있다라는 거, 또 어떤 의인화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를 흔들지 마. 이거 반복, 어떤 혼란스러운 심리, 이런 걸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아까 실제 그림, 이제 비유적 표현, 아까 위에서 보면은 까마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실제 그림이 없는데 쓰고 있다. 그것 또한 까마귀하고 이런 삼나무.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고독과 좌절감이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